안녕하십니까. 2017 국가치매관리 워크숍의 사회를 맡은 중앙치매센터 연구개발부장 김유정입니다. 2012년부터 시작되어서 올해로 5번째로 진행해 오고 있는 국가치매관리 워크숍에 이렇게 내빈 여러분들을 한자리에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가치매관리 워크숍은 한국의 치매관리 정책의 발전과 서비스 전달 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중앙치매센터가 주관하는 치매정책 토의의 장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올 한 해 동안 국가치매관리 각 분야에서 이루신 많은 성과와 발전들을 한자리에 모여서 나누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귀한 뜻깊은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주요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김태백 위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김정란 위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잠시 또 소개드릴 내빈들을 모시겠습니다. 노인간호학회 조은희 교육이사님 모셨습니다. 대한노인병학회 장학철 이사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아직 조금 시간이 이른 관계로 아직 도착하지 못한 내빈들 계시는데요. 그러면 인사를 생략하고 이외에 오늘 이 자리에 중앙치매센터 전문위원님들 그리고 각 광역치매센터 센터장님들께서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빈들을 한 분 한 분 다 소개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오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일정 중에 일부 변동 사항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의 조충현 과장님께서 자리해 주시기로 하셨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 예산심의 일정이 좀 빠듯하게 진행되는 과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본 행사의 주관기관인 중앙치매센터 김기훈 센터장님께서 개회사 겸 오늘 워크숍에 대한 안내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2017 국가치매관리 워크숍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기훈 센터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가 용산에 있는 백봉 김구 기념관에서 여러 해 뵀었고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워낙 거기가 이제 자리가 여러 참석하시는 분 숫자에 비해서 협소하다 보니까 불편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여기 이제 HIP 강당으로 저희 워크숍 장소를 옮겼습니다. 어떠세요? 여기 강당이 작년보다 좀 더 편하고 오늘 하루 이제 보내시기가 더 쾌적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도 사회자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국가 치매 책임제 그리고 그 제도 하에서 또 가장 핵심적인 치매 안심센터의 설치와 발전 전략 그리고 치매 안심 요양병원의 설치와 발전 전략에 대해서 같이 이제 토의하고 또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인데요. 과장님께서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 국회에서 또 활동을 하시게 되다 보니까 아쉽게 이제 첫 번째 주제를 발표를 하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과장님께서 하셨으면 좋을 내용인데 오늘 토론의 방향이나 이 배경을 조금은 제가 그냥 인사말 대신에 그거를 소개하는 걸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제 사업 설명회나 이런 간담회를 많이 해보셔서
지금까지 이제 진행 사항의 대략적인 백그라운드는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다만 이제 이 자리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치매 안심센터나 안심요양병원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게 설치되고 운영되는 제도적이고 행정적인 요건을 갖추는 게 큰 하나의 축이고요. 두 번째는 그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국민과 또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해서 사랑받고 실효성이 있는 센터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컨텐츠 부분이 양바퀴가 잘 같이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 성공을 하는 건데,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쭉 이제 그 지역 간담회에서 다루셨던 행정이나 운영 지침에 대한 토론을 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이제 센터가 나아가야 될 방향, 미션, 비전, 그리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학술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고민해 보는 자리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이 그 치매 안심 센터의 설치라든지 치매 안심 요양병원의 설치와 같이 이제 막대한 재정을 치매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자는 과도한 투자라고 염려하시는 분도 있고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이런 그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80세 이상 노인 4명 중에 한 분이 치매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국민의 평균 수명은 이미 82세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 상당수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결혼을 하셨을 텐데요. 결혼을 하신 분이라면 양가 부모님 4분 중에 한 분은 확률적으로 80세 이상을 다 사시니까 확률적으로 한 분은 치매를 앓다 돌아가실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어떤 질환보다도 모든 국민이 체감하고 부담을 같이 느끼게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치매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가 지나치게 빠르다거나 과도하다는 염려를 할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이 막대한 투자가 내실 있고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게 할 것이냐에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그 학자분들과 현장 전문가들이 지혜를 합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8년에 우리나라는 치매와의 전쟁을 이제 선포를 하고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돼서 3차에 걸친 치매관리 종합계획과 그리고 또 국회에서 이제 치매관리법이 통과되는 등의 정말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치매 관리 활동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점도 사실은 많이 있었고, 그런 아쉬움들이 현재 우리가 같이 고민하게 된 이런 이 그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화두로 이어진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치매에 대해서 국가가 나선 시기는 빠릅니다. 2008년이면 그냥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른 선진 국가들은 치매의 국가 관리의 그 리더십을 다 국가 수반이 맡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아무래도 이게 치매 관리라는 게 보건뿐만 아니라 의료, 법률 굉장히 다양한 다학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주제인데 보건복지부 부처가 이제 주관을 쭉 해오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제 범부처적인 협조라든지 일관성, 뭐 추진력 이런 걸 얻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악전고투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그 치매 국가 책임제를 통해서 정책 의지가 부처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으로 이제 승격이 됐다는 데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가 뭐 다루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목표가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다룰 두 가지 핵심 주제가 치매 국가 책임제의 성패를 가르는 가늠자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에 다루게 되는 치매 안심센터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미 그 치매 관리법에 근거해서 각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매 상담센터, 거기에 해야 되는 업무들이 정말로 굉장히 많죠. 다양하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해낼 분들이 각 보건소에
계신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울만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조기 검진만 겨우 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태에서 상당 기간을 저희가 그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근데 이 사업 자체를 치매 안심 센터를 설치하면서 이런 6가지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해서 각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가 치매가 있더라도 불편하지 않고 치매 환자가 지역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잘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치매 친화적인 대한민국을 구축하는 이제 중심이 되도록 리드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은 이 등록 관리라는 사람을 등록 관리하는 치매 환자이든 치매가 아직 되기 전이시든 이 등록 관리 시스템을 중심으로 5가지 사업 영역을 이제 안심센터가 수행하게 되는데 이 사업 영역들이 어떤 배경으로 어떤 전략으로 어떤 성과를 목표로 이루어지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과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난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치매 환자분들이 어느 시기엔가는 굉장히 심한 정신행동 증상 때문에 가족들은 정말 고통 속에 살게 되고 이럴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사실 요양보호사들도 너무 환자가 힘들면 안 오려고 하고 주간보호센터도 정신행동 증상이 심한 분들은 안 받으려고 하고 요양원에 가도 정신행동 증상을 고친 다음에 데리고 오라고 하고 공립요양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해도 이 정도 분은 여기서는 관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있는 치매 환자분들을 아직도 상당수의 가족들이 다 떠맡아서 그 시기를 견디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도울 곳을 찾아서 떠도는 난민처럼 가족들이 환자와 고통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공립요양병원 나아가서는 내실 있는 민간 요양병원들을 이런 치매 정신행동 증상을 전문적으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 양성하는 걸 목표로 치매 안심 요양병원이라는 이제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 선생님들이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부도덕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인력의 구조, 수가 체계,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분들이 이런 역할을 하기에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잘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치매 안심 요양병원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이 자리에서 또 모색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굉장히 긴 시간인데요. 서슴없이 필요하신 현장의 목소리를 여러 전문가들한테 전달해 주시고 의미 있는 토론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안심센터가 생기게 되면 각 광역지자체에 있는 광역치매센터와 여러 가지 긴밀한 업무 협력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새벽부터 우리 광역치매센터에서 부스를 설치하고 해당 지역에 계신 그 관계자분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뒀고요.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심포지엄 사이에 배정을 해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기 지역에 있는 광역치매센터 부스를 많이 활용해서 의사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비록 오늘 함께 자리를 못 해주셨지만 그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의 조충현 과장님을 대신해서 이현수 사무관님께서 간단한 축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많이 들어오셨네요. 저는 아직 한 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치매정책과가 생기고 지난 10월에 치매정책과로 이렇게 와서 일하고 있는 이현수 사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중앙치매센터가 있고 또 이렇게 상담 콜센터가 있다라는 걸 이렇게 이쪽 부서에 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두 기관뿐만 아니라 강요치매센터도 있고 또 이렇게 보건소에서도 기존의 상담센터로 그리고 또 이렇게 앞으로는 안심센터로 또 이렇게 수고해 주실 우리 전국의 시도 그리고 보건소 이렇게 현장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또 정말 수고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아침부터 전국 각지에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자리를 좀 기대했던 이유가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을 이렇게 어떻게 인사로 해서 아는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발표하시고 또 이렇게 제가 좀 배움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아서 좀 많이 기대했는데 오늘 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우리 김기웅 센터장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걸 보니까 기대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비록 초심자이지만 또 배우는 입장이지만 이렇게 더 열심히 배워서 우리 나라가 또 그리고 우리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바라시는 뭔가가 더 이루어지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걱정을 했던 것이 약간 있었는데 아침에 참 계절도 좋고 날씨도 좋아서 좋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주제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진행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전에 진행된 심포지움 1에서는 치매 안심센터 성공 전략에 대해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각각 다양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되며 이어진 세 번째 순서로 치매 안심센터 성공을 위한 패널 토의 및 앞서 1부와 2부에서 다루어진 모든 주제를 종합하여서 토론하는 종합 토론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아마 여기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스마트폰에 저희가 보내드린 문자 메시지를 받으셨을 텐데요. 그 메시지 안에 저희 이 워크숍에 모바일 홈페이지 링크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발표 내용 중에 이제 질문이 생기셨을 경우에 그 모바일 홈페이지에 실시간 질문방이라고 메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이어서 진행될 종합 토론 시간에 답변 또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조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포지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치매 안심센터 성공전략 1부에서는 두 분의 연자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십니다. 1부의 좌장을 맡아주신 중앙치매센터 김기웅 센터장님을 먼저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웅 센터장님께서는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를 역임하고 계시며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내인지과학과 교수이시며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시며 치매 경도인지장애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또한 현재 중앙치매센터 센터장으로 일하고 계시고 국가치매관리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심포지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포지움은 아까 제가 그 인트로덕션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그 치매 안심센터의 5가지 핵심 기능 중에서 이제 등록 체계 구축과 그 다음에 조기 검진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국가치매 등록 체계의 필요성과 구축 전략을 그 중앙치매센터의 변선정 부센터장께서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변선정 부센터장님의 그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 부센터장님은 포항공대 그 전기전자공학과를 졸업하셨고 서울의대를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취득하셨고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노인 전임의를 수료하시고 현재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의 진료 교수이자 분당 중앙치매센터의 부센터장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주제 발표 잘 부탁드립니다.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중앙치매센터 부센터장 변선정입니다.
네, 오늘 저는 국가 치매 등록 체계의 필요성과 구축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국가 치매 등록 체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64만 명이었던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 수는 향후 17년마다 2배씩 증가해서 2024년에는 100만 명, 2041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생산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 부담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치매 환자에 대한 하루 평균 조호 시간은 약 5시간으로 치매 환자의 보호자는 발병 이후 30%가 직장을 퇴사하는 등 돌봄 부담이 높아서 국가가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는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복잡한 공존 질환 및 다양한 조호 필요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명의 치매 환자 중에 절반인 50명은 요실금 증상이 있고 3분의 1은 우울하며 4분의 1은 와병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호가 필요한 영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조호자가 모두 적절한 대처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결국 개별적 필요에 대해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며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서비스 자원을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락 없이 치매 환자를 등록하고 요구를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치매 환자의 등록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성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 환자의 등록뿐만 아니라 치매 고위험 및 정상 노인에 대해서 지속적인 예방 관리를 위해서 치매 발병 자체를 늦추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근거 기반의 치매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해서 치매 관련 실태 조사를 통한 기초 자료 수집이 필요할 것이고 신뢰도 있는 치매 관련 통계가 필요하다는 목적도 있습니다. 신뢰도 있는 통계 생산을 위해서는 누락 없는 등록이 필요함은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치매 등록 관리 현황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치매 등록 관리 사업은 치매관리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보건소 내 치매상담센터에서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또는 정신보건 전문의원을 두어서 치매 환자를 등록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의 치매 상담센터를 통한 치매 환자의 등록률은 2014년 기준 45.3%, 2016년 기준 52.4%로 아직 미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는 일원화된 치매 등록 관리 체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등록 관리되고 있는 환자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나 그 사각지대를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 상담센터는 지역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여 치매 환자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PHIS에는 등록 관리를 위한 조사 항목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광역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며 그곳에서 대상자를 등록 관리하기도 합니다. 또 치매 환자의 그 등록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이용을 하면 여기에는 치매 진단이 치매 상병을 가진 진단의 그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통해서 제대로 파악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치매 관련 통계 수치가 상이하여 정책 결정의 참고 자료로 이용 시에 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각 기관별의 치매 상병자 수가
상이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더 주목할 점은 같은 기관에서 같은 기간 동안 집계된 치매 상병자 수에도 서로 상이한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2013년부터 15년까지 3년 동안 집계한 치매 진단의 인원은 85만 8천 명이었는데 2015년 실제 진단으로 보험금을 수급받은 사람은 50만 4천 명으로 이 결과의 의미는 치매 상병자의 40%가 치매임에도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고, 또한 치매 진단의 신뢰도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 추정 치매 환자 중에서 약 10% 정도는 전국적으로 아직 진단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진단율을 보시면 광주의 경우에는 2016년에 진단율이 112%를 넘어서고 있어서 진단명, 상병명에 대한 신뢰도가 확인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치매 환자를 조기 진단하고 정밀 검사하고 그리고 등록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데 조기 진단의 비율을 보시면 실제로 치매 검진 사업의 미수검률이 전국적으로 83.5%, 100명 중에 80명은 아직 선별 검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기 진단을 선별 검사를 통해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람의 경우에 약 절반인 55.7%는 정밀 검사를 아직 받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선별 검사를 통한 치매 발병률은 2.1%로 치매 유병률을 고려했을 때 약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네, 약물 치료 관리에도 사각지대가 있어서 전체 치매 상병자 중에 치료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45% 수준으로 낮고요. 마찬가지로 치매 환자 중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치매 등록 체제 구축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해외 국가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스웨덴에서 스웨디시 디멘시아 레지스트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되었고요. 이 레지스트리는 치매로 진단받은 모든 사람을 매년 추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파악하는 항목으로는 나이, 성별, 유전성, MMSE 점수, 동반 질환, 그리고 의료적 처치, 지역사회 지원 여부를 모두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본인이 등록됐으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서 상태에 대해 온라인으로 누구든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의 점수가 1년마다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시사하는 점은 95%의 메모리 클리닉이 등록 관리를 위해서 이 레지스트리에서 협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치매 환자의 누락 없는 등록과 관리를 위해서는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등록 관리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 치매 상담센터에서 등록 관리 업무를 하고 있었지만 평균 인력은 1.6명이고 보건 업무와 치매 상담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들도 많았기 때문에 먼저 인적, 물적 인프라가 취약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반가운 점은 치매 전담 인력이 안심센터에는 확충될 거라고 기대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한 1:1 사례관리, 집중 사례관리의 사업이 좀 더 강화되고 확대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 치매 환자의 등록과 관리의 데이터는 여러 가지 상이한 그런 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상 현장에서는 약물 및 비약물적 치료에 대한 의료적인 데이터가 쌓이고 있고, 또 돌봄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실태에 대한 그런 자료가 또 따로 쌓이고 있고,
치매 전달 체계 내에서는 조기 검진, 진단, 치료 연계에 이르는 그런 치매 전달 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이렇게 굉장히 상이한 데이터가 다양한 기관에서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발생 속성이 다양하고 데이터 사용 목적에 따라서 연계되어야 하는 기관 및 그 데이터의 틀이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연계 플랫폼, 그 공통 데이터 프레임이 맞춤형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분절 관리되고 있어서 비효율과 행정 비용을 증가시켰던 이런 등록 관리 데이터를 활용해서 가능한 정책 증거로 가공하기 위해서는 치매 관련 통합 데이터를 관리하고 관제하는 기능을 갖는 전문 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국가 치매 등록 관리망을 설치하고 정부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 공유에 대한 일단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겠고요. 그런 치매 관리법이라든지 관련 법안에 국가 치매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치매 환자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치매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의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질문은 두 개의 연재를 들은 후에 한꺼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등록하실 때 안내를 받으셨겠지만 오늘은 이제 플로우에서 직접 질문을 이제 가능하면 받지 않고 앱으로 미리 질문을 올려주시면 여기서 올린 질문들을 화면으로 같이 보면서 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자가 끝났으니까 첫 번째 연재에 대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앱으로 질문 그 사항을 올려주시면 여기서 같이 이게 나중에 토의할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주제는 치매 조기 검진의 현황과 중장기 발전 전략이고 이 주제는 김기원 중앙치매센터 부센터장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기원 부센터장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동대학에서 이제 석사를 마치셨고요. 삼성서울병원에서 지금 현재 노인 부분 전문의 과정을 마치시고 현재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교수이자 중앙치매센터 부센터장으로 봉직하고 계십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를 맡게 된 발표를 맡게 된 김기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치매 조기 검진의 현황과 중장기 발전 전략입니다. 네, 치매 조기 검진에 대한 일단 정책 부분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 나라의 정책 현황부터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치매 조기 검진을 이야기하게 될 때 여기에 대해서 먼저 잘 사실은 진단을 해서 치료 및 적절한 서비스로 연계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나라들이 아주 구조적인 치매 대응 경로를 잘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경로마다 보시면 사실 치매 혹은 또는 더 광범위한 어떤 형태인 인지장애에 대해서 결국엔 클리닉을 사실 성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연계하는 경로들을 아주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실상 의료진에 대해 있어서 1차 의료진 그리고 전문의 간의 그러한 소통 그리고 연계 경로를 확충을 하고 있고 1차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한 각각의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 그리고 임상 지침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나라들을 또 보셔도 치료 및 케어 서비스의 통합 담당자인 알츠하이머 자립 통합 센터 등을 증설하고 또 확충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센터 그 안에 교육
그 안에 담당하고 있는 이런 인력들에 대한 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또 확대하는 형태로 조기 검진 및 치매 대응 경로를 탄탄하게 유지하고 확대하는 데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치매 조기 검진을 확립하고 확대하고 계속해서 잘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제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이 사실상 그 이름은 굉장히 익숙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제 수립돼서 계속해서 이 계획에 따라서 잘 이행되고 있는 계획이기도 한데, 첫 번째 비전을 먼저 말씀드리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구현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기검진과 진단, 치료, 그리고 서비스 제공, 그리고 이러한 돌봄 부담으로 인해서 괴로울 수 있는 가족들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잘 계획하고 수행하고자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사실상 주로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은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예방 및 관리에서 전 국민에서 고령자 그리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조기검진과 진단, 치료 연계,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 이러한 진단이 잘 이루어졌을 때 그 진단된 환자를 중심으로 그 환자에 맞는 어떤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하고 있고, 또 이 진단 역시 조기 검진 때 그 선별 도구 그리고 진단의 조기 검진에 쓰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더 나은 어떤 도구는 무엇인가, 어떤 지표는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있는 그러한 정책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시 말씀드렸을 때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예방 및 관리에서 조기검진 관련된 정책은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아마 오늘 그 기사를 관심 있게 잘 살펴보셨다면 감사원 보고서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많이 지금 운운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3대 치매 고위험군의 집중관리에 대한 계획이 제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편이나 어떤 통신을 통해서 치매 예방 수칙이라든지 운동법, 인지훈련 프로그램, 치매 상담 소식지 등을 주기적으로 송부해서 인식 개선을 해서 치매 상담센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조기 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그리고 경도인지 저하자, 치매 치료 중단자, 그리고 75세 이상 독거노인 등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또한 결국에 조기 검진을 했을 때 이 환자가 사실상 인지저하자라는 결과를 받았을 때 진단 검사를 통해서 신경인지 검사로 치매 확진을 받아야 되는데, 치매 인지 아닌지를 가름하는 것에서 치매 검사 항목을 급여화하는 운동이 추진이 됐고, 실질적으로 2017년 10월부터 신경인지 검사인 세라드 K, SNSB, 리카 등이 다시 급여로 전환이 되는 수행을 했었습니다. 또한 가볍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상 치매 조기 검진에서 여러 가지 선별 도구를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조금 더 정확하게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조기 마커가 없을까라는 그런 것들을 또 발견해내고, 또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 고위험군 그리고 취약지에 살고 있어서 빨리 치매 선별 검사나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없는 군에 대해서 어떤 통신수단으로 ICT를 활용해서 어떻게 조기 검진을 할 수 없을까라는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 및 통계 기술을 통한 인프라 확충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2017년 6월 이후로 화두가 되고 있는 치매 국가책임제에서 치매 안심센터에 아까 센터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조기검진과 등록관리를 조금 더 탄탄히 해서 그런 정책으로 치매 안심센터의 조기검진 등록관리 사업을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치매 상담센터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었던 곳이죠. 그리고 치매 지원센터에서는 치매 선별검사, 진단검사를 지원하고 또 치료 약제비 지원하는 사업들을 꾸준히 열심히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인프라가 모자랐었더라든지 혹은 재원의 투자가 미흡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좀 안정화시키겠다는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또 치매 진단자의 사후 관리,
또한 치매 진단자가 선별 검사를 통해서 검사는 인지저하자라는 것은 확인이 되었지만 사실상 정밀 검사를 받지 못하고 진단을 제대로 받지 못한 군에 대해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을 확충해서 확립하겠다라는 게 치매 안심센터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치매 국가 책임제에서 치매 안심센터를 전국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또 그것들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조기 검진과 진단, 사후 관리를 탄탄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현재 국내의 이제 정책 현황이고 지역사회 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좀 형성해서 한국형 치매 대응 경로를 탄탄하게 확립하겠다. 그리고 사각지대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지 사실상 그런 어르신들께서 조기 검진으로 잘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가볍게 이제 조기 검진 국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서는 보건소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치매 지원센터에서도 오신 분들도 있고 혹은 학계 관계자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치매 조기 검진 사업에서 현재 치매 상담센터 혹은 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는 1단계 선별 검사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검진 방법은 아시듯이 선별 검사로 간이 정신 상태 검사를 사용하고 이런 것에서 찾아가는 지역사회 이제 치매 검사는 취약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용은 무료이고 이러한 것에서 사실 인지저하자로 판명이 됐을 때 진단검사를 통해서 현재 치매 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협약병원에 연계를 하고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그 전문의를 초빙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120% 미만인 경우에 이제 상한 8만 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원인에 대한 판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별 검사 같은 경우에도 협약병원에 연계를 해서 혈액 검사라든지 필요한 영상 검사라든지 것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역시 사실상 소득 기준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만족하는 경우에 사실상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지원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만 66세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 그리고 만 70세, 만 74세 이렇게 연령별로 계속해서 끊어서 시행되고 있는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에서 KDSQ를 활용해서 현재 치매 조기 검진을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 문항을 5문항, 15문항 이렇게 분리되어 있던 것들을 합쳐서 시행을 할 것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을 좀 비교해 보았을 때 현재 보건소와 치매 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별도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적용 가능성에 있어서 대상자의 교육 수준이나 연령 이런 것들을 좀 보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혹은 제한적인 평가 영역이 좀 있다는 부분 그리고 훈련받은 검사자가 꼭 수행을 하면 좀 더 사실 일관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이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고 국민건강검진 사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KDSQ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보호자 수행평가 도구가 같이 끼어 있다 보니까 혼자 사는 어르신에 있어서는 약간의 이제 신뢰도가 좀 미입증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라든지 제한적인 평가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둘 다 민감도와 특이도는 사실 80%를 가까이에 유지를 하고 있고 사후 관리에 있어서는 인지저하자 같은 경우는 치매 상담센터에서 사실상 정밀 검사를 안내해주고 국민건강검진 사업에서는 인지저하자로 판단 시에는 보건소 선별검사로 안내를 하거나 선별검사 대상에서 2차 검사를 이제 안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2년 이후로 실적을 계속해서 취합해 봤을 때 아주 미진하게 이제 올라가는 것이 선별검사자나 정밀검사자 그리고 간별검사자 수에서 보실 수 있고 또 치매 고위험군의 실적 현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초반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었는데 5년간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있는 결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검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인 숫자 자체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2차 대상자가 7만인데 2차 검사자는 사실 검진자 2만 4천인 것들로 봐서 50%가 못 미치는 사람들이 사실은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검사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노인 인구를 모두 대상자라고 생각을 할 때 그럴 때는 사실상 미수검률이 80%가 우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문제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기 검진의 사각지대를 그럼 파악을 해볼 때
결국에는 한국형 치매 대응 경로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를 전국에 설치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지역사회의 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연계를 하고 검진 사각지대를 대상별로 대책을 마련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전국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치매 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기 검진의 활성화 전략으로 치매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을 명확하게 이제 정의를 해서 75세 진입자, 75세 이상 독거노인, 그리고 인지 저하자로 선별 검사 통해서 나온 경우에 경도인지 장애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진단 검사를 추적하고, 아까 말씀드린 75세 진입자와 7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선별 검사를 추적하는 그런 정책을 마련해야 되고, 맞춤형 치매 예방 정책을 수립해서 확산을 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일단 1차 의료기관이 전국에 사실 의료 취약지라고 했을 때 사실상 1차 의료기관도 없는 곳도 있겠지만, 그래도 1차 진료의가 있는 곳에는 치매 의심 환자를 적절하게 자문하고 진단을 위해서 연계를 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도록 해야 되고, 이미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는 적절한 의사소통과 진료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정신행동 증상이 나타났을 땐 그 정신행동 증상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전문의에게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정립하고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협약병원과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 역시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 진단검사 및 정밀검사를 협약병원에 연계해서 이 검사 결과를 사실상 제도적으로 치매 상담센터가 공유받아서 실질적으로 검사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집계가 가능하고 그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 협력병원에 현재 치매 조기검진의 인센티브 체계가 없는데, 이런 조기검진이라든지 진단검사 그리고 정밀검사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검진 사각지대 대상별 대책 수립이 꼭 필요한데, 국내 거주의 외국인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상 외국인 대상 검진 도구 및 서비스 제공 마련도 다른 나라처럼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언어 번역이나 전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기반이 필요하고, 초록이 치매 조기 검진 및 진단 인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점점 더 아마도 초록이 치매 환자의 이제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실질적으로 인식이 제고돼서 빨리 발견이 되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점점 이분들이 진단을 제대로 받고 필요한 서비스로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조기 치매 검진 사업에 초록이 치매 환자 대상자들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 65세 미만 인구가 주로 사용하는 그런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서 인식 개선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치매 대응 경로 역량 관리를 위해서는 사각지대 치매 고위험군으로 사회 취약계층을 관리하는 사회복지인력대상의 치매 전문 교육을 꾸준히 해서 역량을 관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고도화하고 실질적으로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력 관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구조화된 치매 선별검사 도구에 대한 통일된 교육을 해서 이런 것들이 적용이 통일되게 이루어져서 신뢰도가 높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의료진의 역량 관리로서는 현재 의사를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의 치매 전문 교육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수행을 받고 충분히 받은 사람에 대한 이력 관리가 쌓이고 그런 교육을 고도화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의 사각지대의 치매 고위험군으로 사회 취약계층을 관리하는 사회복지인력에 대해서 치매 전문 교육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이수자에 대한 보상 체계와 이력 관리, 역량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며, 이들을 사실상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화된 치매 선별검사 도구에 대한 통일성 유지를 위해서도 교육과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MMSDS라든지 KDSQ의 현장 사용에 있어서 통일된 검사 환경을 위해서는 종사자가 그 도구를 수행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교육을 충분히 받고 이런 교육의 컨텐츠를 유포하는 것 역시 굉장히 이제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 취약 지역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ICT 기반의 치매 관리 사업을 일단 시범 사업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방문간호나 아까 치매 체크 방문간호 시에 치매 체크를 활용하는 그런 확대 보급 전략도 있을 수 있겠고, 또 ICT를 활용해서 치매 관리 사업에 시범 사업을 하고 그거에 따른 평가를 하고 성과 기반으로 확대 보급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을 때 치매 관련 전문 인적자적인 취약한 지역을 일단 선별해서 파악하고 ICT 활용을 원격 의료 시범 사업에 수행해서 평가하에서 근거가 확립이 된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효과성 검증을 해서 치매 관리 모델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발표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그 플로우에서 온 질문이 있는지 화면을 볼 수 있나요? 네, 지금 두 번째 연재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 앱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무료 치매 조기 검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처럼 양적으로만 강조하고 무작위적 조기 검진보다 대상자를 포커싱한 조기 검진, 적당한 검진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조기 검진 한번 김기현. 네, 그 현재 사실상 이제 조기 검진을 할 때 그래서 대상자가 뭐 60세 이상의 대상자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본인이 인지 저하가 느껴져서 찾아오는 대상자여도 좋고 또 치매 고위험군을 포커싱하고 이분들에 대한 조기 검진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상 치매로 진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고위험군을 고령 그리고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고령이면서 그리고 치매 조기 검진 선별 검사를 했는데 인지 저하자로 판단이 된 분들 이런 부분에 좀 더 사실은 초점을 맞춰서 치매 고위험군 조기 검진 및 그 진단 체계를 대응 체계를 확실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적으로만 강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상 모든 60세 이상이 대상자다라고 확대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그 조기 검진 및 진단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인식 제고, 치매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사실 의심할 수 있는 뭐 10대 증상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재반의 상황에 대해서 위험 요인에 대해서 그래서 치매 예방 실천 지수라는 거는 치매 고위험도를 사실은 우리가 생활 습관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체적 특성 그리고 사회적 특성을 체크를 해서 좀 위험도를 알아보는 그런 인식 제고를 통해서 또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것도 걸러질 수가 있고 또 더욱더 치매 고위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치매 고위험군 대응 경로는 초점이 맞춰진 채로 정책을 수립하고 지금 수행하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 질문하신 의도하고는 또 딱 맞는 답이 아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비슷한 논의가 영국에서도 굉장히 크게 있었습니다. 캐머런이 이제 치매 극복 전략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그 치매 조기 검진율을 끌어올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영국의 치매 진단율이 50%를 잘 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캐머런이 이제 60세 이상 모든 노인을 무조건 치매 선별 검사를 받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그 주장을 했었는데 뭐 정말 학계에 뭐 문매를 엄청 맞고 이제 그 좌절이 됐었습니다. 이제 그 좌절이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아까 여기도 말씀드렸듯이 아마 그거를 이제 구분해서 질문하신 것 같기는 한데요. 이제 선별 검진이 무작위 선별 검진이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조건 받게 하는 이런 파퓰레이션 스크리닝이 있고 그 다음에 오포튜니스틱 스크리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무료로 해줄 테니까 그리고 홍보를 해서 원하는 사람은 공짜로 받도록 접근성을 높여주는 방법이 있는데 캐머런이 하려고 한 게 이제 무작위 선별 검진이거든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국가가 정하는 위험군에 해당하면 무조건 다 검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학계에서 비용 효과를 분석해 보면 70세 이상인 군부터 이제 그렇게 파퓰레이션 스크리닝을 해도 어느 정도 비용 효과가 나오고 75세 이상이 있을 때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확실히 그게 비용 효과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건강 검진이 실제로 시행은 그렇게 안 하는데 전 국민한테 무조건 뿌리잖아요. 뭐 생애 전환기도 그렇고 일정한 조건이 되면
무조건 하라고 보내는 건강검진입니다. 안 한다고 벌칙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사람만 하고 있기는 하지만 형식은 그 population 스크리닝인데요. 거기에 이제 이 치매에 대한 설문을 넣는 연령이 그래서 이제 70세로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무조건 모든 사람한테 다 하는 게 좋으냐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제 조기 검진은 기본적으로는 opportunistic 스크리닝입니다.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건데 문제는 이게 지표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각 센터에서 지표의 수치를 채우기 위해서 뭐 노인정도 가시고 뭐 지하철역에도 나가시고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유해 가지고 이제 스크리닝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매 발견율도 유병률보다는 훨씬 낮게 나오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의 스크리닝은 지양해야 되는 게 이제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광역치매센터에 계신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의 그 성과 평가 지표가 선별 검사뿐만 아니라 선별 검사에서 인지 저하자로 나온 분들을 얼마나 많이 진단 검사로 연계하는가. 그다음에 또 진단 검사에서 치매로 발견된 분들이 무슨 종류의 치매인지 감별하는 감별 검사로 얼마나 많이 연계하는가. 결국은 이제 치매 발견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총체적으로 이제 지표화해서 이제 안심센터에서 조기 검진 사업이 그저 막 돌아다니면서 선별 검사 숫자를 채우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치매 환자를 얼마나 발견했냐를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표를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질문하신 분의 의도가 그런 거라면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제도상으로는 무작위로 아무나 잡아다가 하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무작위 검사는 아니고요. 다만 운영을 그렇게 하는 센터들이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앞으로는 그럴 필요성이 생기지 않도록 지표를 발견 중심으로 좀 더 전환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다음 질문이 또 있나요? 네, 치매 안심센터에서 치매 환자 조기 진단 후 협약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지속적인 치료 관리를 위한 치매 협약병원, 치매 안심센터, 광역치매센터 사이에 환자의 지속적 치료 관리 정보 공유는 어떻게 운영될 계획인가요? 네, 이거는 변선정 부센터장. 네. 먼저 저희가 치매협약병원에서 스크리닝을 통해서 진단검사를 하고 선별검사를 할 때 치매협약병원으로 환자분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거기에서의 검사 결과는 저희가 마련한 폼으로 의뢰서를 보내고 그다음에 그 의뢰서에 수신을 받는 형태로 어떤 검사 결과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처치를 그곳에서 하였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받고 그리고 그것들을 안심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네, 그 안심센터의 치매 안심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는 꼭 병원에서 쓰는 그 의료 정보 시스템 같은 이제 통합 관리 시스템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안심센터에서 종사하시게 되는 분들은 그리고 또 안심센터를 관리해야 되는 보건소의 담당자들 그리고 광역치매센터의 종사자들 모두 다 그 안심 통합 관리 시스템을 12월 1일부터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질문 주신 것처럼 사실 여러분들이 치매 선별 검사를 해가지고 정밀 진단을 받아보라고 해도 안 받을 때 이 사람이 치매 진단을 안 받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알아서 일반 병원에 가서 받는 건지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게 돼 있고 약을 드세요 이렇게 해도 약을 먹는지도
알 수가 없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지금까지 치매 관리 사업에서는 권유하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게 어떤 성과가 있는지 또 다시 권유해야 될 뿐인지 뭐 이런 것들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알려면 결국은 이제 그 일반 그 병원이든 혹은 협약병원이든에서 내려진 진단 정보나 치료 정보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안심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이제 인풋이 돼야 되거든요. 등록된 환자에 한해서는. 근데 지금 이게 그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인풋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심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처음에 이제 등록을 하는 단계에서 동의서를 미리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정보를 조회하는데 동의하느냐, 또 그 다음에 협약병원의 진단이나 치료 정보를 그 조회하는데 동의하느냐를 이제 동의서를 받게 돼 있고요. 이렇게 스페시픽한 자료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으면 법적으로는 그 기관의 자료를 이제 넘겨받거나 조회를 할 수 있는 데는 법적인 장벽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시스템 자체가 지금 건강보험공단의 시스템과 시스템 차원으로 연계가 돼 있는 건 아니지만 조회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기본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이제 만들 거고요. 협약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진단 정보의 일정한 포맷을 받을 수 있도록 받아서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양식을 그 통합관리 시스템에 넣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넘겨받아야 되는 공단의 정보들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가 된 분들에 한해서 바로 이 통합 플랫폼에서 온라인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개발하도록 이제 협조하자, 공단과 저희 그 중앙치매센터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논의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그 관리상의 정보 부재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난맥상들이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고, 열심히 해도 성과도 모르냐 이런 그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제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그 피로감이나 또 이제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이나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저희가 이제 생각하지 못한 것들 중에서도 아마 현장에서 계속 많은 이제 또 개선 사항들을 주실 수 있을 테니까 12월에 개통된 시스템을 보시고 의견들을 계속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있습니까? 네, MMSE 검사 단점에서 언급했듯이 경증에 대한 판별이 어렵고 매년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은 검사 항목을 외우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선별 검진 검사 도구에 대한 개발 논의는 없나요? 네. 반복해서 검사를 받는 경우에 문항을 외워서 사실 대답을 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하지만 그 민감도와 특이도 같은 경우에는 80%를 좀 상회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이런 바이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진 도구를 계속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논의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또 여기에 덧붙여서 이런 주관적으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그런 도구들이 또 있기 때문에 조기 검진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체나 다른 영상이나 바이오마커들에 대한 연구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 아마 현장에서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치매가 있는 분들은 1년 단위로 반복 검사를 하든 이래도 이제 학습이 안 돼서 이제 점수도 떨어지고 이런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정상인 분들이 이제 반복하다 보면 확실히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MMSE와 번갈아 쓸 수 있는 다른 이제 그 선별 검진 도구를 개발하거나 도입해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쓸 수 있게 해서 이런 학습 효과를 차단한다든지, 또 그리고 MMSE는 라이센스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라이센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이런 검진 도구를 따로 개발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지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질문이 이제 시간이 저희가 이제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어온 플로우의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심포지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